안녕하세요. 버니티비 운영자 NC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우선은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살펴본 것은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실무 상황에서도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 직원의 연수 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이것이 개인정보 위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입니다. 문의 당사는 직원이 직접 금융연수원 또는 직원이 원하는 연수과정을 제공하는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여 듣고 싶은 과정을 연수 신청하면 인사실에서 연수 담당자가 연수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연수 비용 결제의 방법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과 삼자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위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위수탁 관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질문들은 이런 표준 해석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실무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시게 되면요. 연수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위수탁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용역 구매로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애매한 이런 형태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가 직원의 명단을 사전에 연수원에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수탁 관계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회사가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연수원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직원이 납부한 금액을 개인별로 정산해 줄 경우에는 단순히 연수원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사에서 소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땡땡 연수원 또는 땡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되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시고요. 거기에 이용되는 명단을 우리가 그쪽에다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가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사의 이익으로 봐서 위수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 그런 연수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뭐 직원들 보고 알아서 어떤 그게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연수 서비스나 어떤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걸 개별적으로 청구하세요. 혹은 이거는 그 해당 그 연수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우리 회사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부서로 청구를 하시면은 가능하게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연수원 쪽에
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청구했을 경우에는 위스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요거 현장에서 아주 헷갈리면서 애매모호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들인데, 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스탁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연수원은 수탁자로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위스탁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회사에서 해야 될 절차를 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스탁이 해당됐을 경우에는 직원으로부터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연수원은 수탁자로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생략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위스탁 관계를 공개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여기 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위스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수원 시설을 이용한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받아서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요게 이렇게 됐을 때는 연수원 시설을 이용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받아서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 상황 자체도 그 서비스에 또 뭐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할 때는 수집 이용 동의를 받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현재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자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위스탁이 아니라 요금 청구를 해야 되니까 3자 제공이 돼야 되니까 3자 제공 동의를 받아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위스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서 문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이고요. 요게에서 위스탁 관계에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직원으로부터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대 연수원 측의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으로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 작성을 해야 되며, 위스탁 여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료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여부, 정보 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미치는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개인정보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과 3자 제공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에 따르면 직원의 연수 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게 될 때 개인정보 위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연수 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하면 개인정보 위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해답을 도출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것이 위탁이다, 이거 3자 제공이다, 위스탁 관계가 형성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질의를 하거나 혹은 궁금해할 때는 항상 세부적인 질의 사항 내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반영해서 질의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연수를 요청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이러이러한 뭐 10명이면 10명의 개인정보 명단을 연수 받는 쪽에다가 넘겨서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연수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위스탁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연수를 서비스하는 곳이나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받고 이것을 만약에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위스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요. 또한 이럴 때에 이 연수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뭐 회원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에 대한 이런 동의 절차를 밟을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그렇게 됐을 때는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해당 회사로 연수비를 청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업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